기존에 샀던 거를 기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10월 2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지난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일부 축소가 되면서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거에는 10가지였는데 한 가지 줄어서 현재는 9가지가 있어요. 세세한 개별 내용들은 워낙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짚어드리면, 일단 신축주택 분양받은 것들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등록세 감면되죠. 또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여기에 소득세까지 감면되고요. 거주요건도 배제가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배제가 되고, 또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가장 큰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의료보험 혜택도 감면이 되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거는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사라졌지만 그 전에 취득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등록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세금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혜택만 퍼주는 제도냐? 당연히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가요?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되죠. 임대사업자는 총 두 종류예요. 4년짜리나 8년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이 4년이나 8년이라는 이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들은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무 임대기간, 이 4년이라든지 8년, 이 의무기간 내에는 본인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취득하고 요거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면 안 된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 녀석이 사실 좀 크죠. 임대료 연 5%. 이 연자가 그 매해, 그러니까 해가 지날 때 그 연자가 아니고요, 이어질 연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당 5%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 상승이 제한이 되죠.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냥 혜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페널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에는, 위에 같은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앞전에 소개했던 이 세금 혜택 중에 일부 받았던 세금 혜택이 있다면 그 받았던 세금 혜택은 다 추징이 됩니다. 요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0월 7일 기준입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개정이 됐었어요. 사실 4월 23일 날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짚어 드릴게요. 이 어떻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냐면,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중에 임대료 5% 상한 제한 있었죠? 그 5% 상한 제한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전세가 들어가 있는 주택을 샀는데, 전세가 1억에 들어가 있는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이 지금 임대가 한 1년 정도 임대가 남아있는 주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이제 이거를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임대를 또 줬을 때, 그때 1억에 5% 해가지고 1억 500만 원으로 임대료를 시작하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임대가 1억으로 들어가 있던 거는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임대료 상한의 그 기준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할 때, 나중에 임대를 줄 때
처음에 뭐 이거를 1억 1천만 원으로 주든 1억 2천만 원으로 주든 이 금액이 내 5% 상한 제한의 시작 금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임대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샀다면.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임대가 들어가 있는 주택을 산다 치더라도 이 5% 상한 제한의 기준이 나중에 시작하는 요 녀석들이 기준이 아니라 기존에 샀던 거를 기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대 시장이 굉장히 좋아져서 임대가가 팍팍팍 올라갈 때는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 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과태료가 1,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00만 원 얘기했었는데 자, 10월 2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4월 23일 날 공포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 그 법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법의 공포일은 공포일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월 6개월 뒤인 24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미 10월 24일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주택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분양받은 주택들. 이 분양받으면 현재는 내가 이거를 건물을 짓는 도중이니까 임대를 놓을 수는 없지만 미리 임대 물건으로 등록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주택들. 이런 거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 끼고서.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것들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건 지금 임대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 전세가 이미 들어있는 거를 내가 샀다. 근데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안 했다. 그런 분들은요, 이 10월 24일까지 등록을 하면 내가 현재 들어있는 그 임대 금액이 5% 상한선의 기준점이 아니라 다음에 임대 놓는 것부터 임대 5% 상한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어때요? 임대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현재. 지금 뉴스 기사 타이틀로만 내가 가져온 건데요. 입주가 늘면은 전세가 내린다는 공식이 깨졌죠. 최근에 깨졌어요.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을 대기한다. 야, 이거 무슨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로또 분양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 안 사고 임대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또 아파트 나올 때까지. 자,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12주째 상승입니다. 강북에서도 매수 문의가 회복됐어요. 또 서울 전세 지수가 9개월째 상승하고 있어요. 전세값 10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서부터 이게 지금 최신 기사 순으로 지금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전세 시장. 자,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전세값이 10주간 상승하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12주 이상 또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다 지금 입주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내린다는 이 공식마저도 깨진 상황이에요, 현재. 이게 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제가 기사에서도 읊어드렸지만 이게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로또 분양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들 대기해요. 임대로 대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 의무 임대기간, 그러니까 의무 거주기간을 주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임대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임대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임대 물량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월세 시장 불안해지겠죠. 자, 여기에다 세 번째. 지금 요즘에 최근에 요거는 나온 건데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요? 전월세. 요거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보셨죠? 원래 기존에 2년인데 내가 한번 요구를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세팅하고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줘버리면서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물량이 없어져요. 전월세 물량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물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 가격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임대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10월 24일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임대가를 세팅할 수 있다. 5% 상한 제한을 나중에 세팅할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는 지금 2019년도 10월이죠? 10월 7일인데 2022년 10월 달 되면은 지금보다 임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4일.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이미 임대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주택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은 임대료 5% 상한 제한 한 번 안 받을 수 있어요. 세팅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이미 임대를 등록한 아니면 분양받아가지고 나중에 애초에 임대가 시작하면서부터 5% 상한 제한이 적용되는 이런 주택들보다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겁니다. 아니, 내 거가 비슷한 다른 애들보다 임대 가격이 더 비싼데 당연히 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시장인데 이렇게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